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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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1장 가을볕이 창가로 스며들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김정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신문을 접었다. 이른을 앞둔 나이에도 아침마다 신문 읽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일과였다.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40을 넘긴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챙기는 그 마음씨가 고마웠다. 응, 지금 간다. 정수는 느린 걸음으로 식탁 앞에 앉았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의 윤기가 아침의 정취를 더했다.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하지. 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요. 좀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민호는 아버지 앞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에서 어머니의 정성스러움이 보였다.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과 1년을 싸우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때 민호가 없었다면 정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들이 있어서 살아갈 힘이 생겼고 아들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아버지, 혹시 오늘 병원 검진 있으시죠?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제가 점심시간에 데리러 올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민호의 세심한 배려에 정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내가 없어도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외롭지 않았다. 그래도 바쁠 텐데.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그 한마디에 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준비를 서둘렀다. 그럼 저 먼저 나갈게요. 점심때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요. 알았다. 조심히 가거라. 정수는 현관까지 나가 아들을 배웅했다.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혼자 남은 집은 적막했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저녁이면 돌아올 아들을 생각하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하나하나 넘기며 보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희도 있었다. 아름다웠던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참 좋은 시절이었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수는 사진을 어루만졌다. 비록 아내는 떠났지만 아들과 함께 쌓아온 추억은 영원했다. 오후가 되자 민호가 약속한 대로 데리러 왔다. 아버지, 출발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별일 없어. 그냥 정기검진이니까. 그래도 꼼꼼히 봐달라고 할게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검사받는 내내 옆에서 기다려주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함께 들었다. 다행히 건강하십니다. 다만 나이를 생각해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의사의 말에 민호가 먼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 같았다. 저녁 식탁에서 민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정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일처럼 뿌듯했다. 아버지가 잘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지.
부자는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민호는 아버지의 방에 들러 인사를 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너도 일찍 자거라. 내일도 바쁠 텐데. 네, 좋은 꿈 꾸세요. 문을 닫고 나간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런 평온한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그에게는 전부였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가을밤의 정적이 흘렀다. 정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내일도 아들과 함께 맞이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해시태그 2장.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정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아침 준비를 했다. 민호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거라. 정수는 현관까지 나가 아들을 배웅했다. 민호가 탄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본 후 집으로 들어왔다. 오전 시간은 집안일을 하며 보냈다. 빨래를 널고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 준비를 했다. 아들이 저녁에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다. 오후 2시쯤 정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호 씨 보호자세요?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정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네, 제가 아버지인데요. 지금 응급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교통사고가 나셔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민호야, 민호야. 정수는 다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타며 병원 이름을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빨리 좀 가주세요. 제발. 택시 기사도 상황을 파악하고 속도를 높였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발, 제발 괜찮아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수는 응급실로 뛰어갔다. 간호사에게 김민호라는 이름을 말하며 상황을 물어봤다. 지금 수술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드릴게요. 얼마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버지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필요합니다. 정수는 즉시 소매를 걷어붙였다. 제가 피를 드릴게요. 먼저 혈액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게 검사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정수의 팔에서 체열을 했다. 몇 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다. 이상하네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는 정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환자분의 혈액형은 AB형이고요. 아버지께서는 O형이십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환자분이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정수는 목이 메었다.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일단 다른 가족분이나 적합한 혈액형을 찾아야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위급하니까요. 정수는 머리가 핑핑 돌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들의 생명이 먼저였다. 혈연이든 아니든 민호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일단 수술부터 해주세요. 혈액은 제가 구해볼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찾아보시고 연락주세요. 정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충격이었지만 방금 들은 말이 더 큰 충격이었다. 민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40년 넘게 아들로 여기고 키워온 민호가 혈연이 아니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민호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AB형 혈액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다행히 회사 동료 중 AB형이 있어서 헌혈을 해주겠다고 했다. 정수는 그들이 올 때까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수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희가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40년 넘는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인가? 아니야, 분명 실수일 거야. 정수는 자꾸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의사의 확신에 찬 말투를 기억하면 불안했다. 회사 동료들이 도착해서 헌혈을 마쳤다.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수는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다. 민호가 정말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정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민호를 임신했을 때 영희의 모습들.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졌다. 수술실 불빛만이 정수의 불안한 마음을 비춰주고 있었다. 해시태그 3장. 수술실 불빛이 꺼진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정수는 하루 종일 의자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기다렸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오자 정수는 벌떡 일어났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우리 민호가 괜찮다고요?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정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중환자실에 있을 테니까 내일 오셔서 면회하세요. 의사가 사라진 후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오늘 들은 충격적인 말이 다시 떠올랐다. 민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수는 계속 생각했다. 의사가 그럴 리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 표정.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근거. 하지만 40년 넘게 아버지로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민호의 첫걸음마, 첫말, 학교 입학, 졸업.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니. 집에 도착해서도 정수는 잠들 수 없었다. 민호의 빈 방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 시간을 기다렸다. 간호사의 안내로 들어간 중환자실에는 기계들에 연결된 민호가 누워 있었다. 민호야.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의 온기가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를 바라보면서도 자꾸 의심이 들었다.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정수는 병원을 나섰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았다. 영희야, 정말 그런 거냐?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간 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다. 혹시 닮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봤다. 사실 민호는 어머니인 영희를 많이 닮았다. 아버지인 자신보다는 어머니 쪽 유전자가 강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로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 정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민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다친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다. 혈연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더욱 커졌다. 만약 정말 친아들이 아니라면 영희는 왜 숨겼을까?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정수는 뒤척이며 밤을 보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민호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정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민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정수를 불렀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였어. 하지만 수술 잘 받았으니까 걱정 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를 바라보는 눈에는 여전히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정수는 또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도 컸다. 민호야, 좀 쉬어라. 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네, 고마워요, 아버지. 민호가 다시 눈을 감자 정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찾아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며 살아야 할까?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정수의 마음도 그 노을처럼 복잡하고 어두워져 갔다. 해시태그 사장. 민호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이틀이 지났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아직 거동이 불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수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들을 돌봤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자라고 있었다.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과연 민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맞을까?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잠든 사이 정수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리가 필요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40년이 넘는 세월이었는데 민호를 처음 안았던 날이 생각났다. 갓 태어난 아기는 그렇게 작고 소중해 보였다. 첫 울음소리, 첫 미소, 첫 걸음마.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억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수는 과거를 더 자세히 떠올려 봤다. 민호를 임신했을 때 영희의 모습들.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민호를 임신하기 몇 달 전 영희가 이상했던 시기가 있었다. 자주 외출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영희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당시에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믿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영희가 달라졌던 것 같다.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정수는 더 깊이 기억을 파헤쳐봤다. 민호를 임신했다고 발표했을 때 영희의 표정. 기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 모습. 혹시 그때부터.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다. 아내를 의심하고 아들을 의심하는 것이 괴로웠다. 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한번 생긴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정수는 집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혹시 영희가 남긴 흔적 중에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영희의 오래된 핸드백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수첩과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꺼냈다. 대부분 자신이 쓴 연애 편지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낯선 필체의 편지가 있었다. 영희야,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잊을 수는 없어. 부디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편지에는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 다른 남자가 쓴 편지였다. 정수의 손이 더욱 떨렸다. 편지의 날짜를 보니 민호를 임신하기 직전이었다.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이것이 증거라면 너무 명확했다. 영희야, 정말 그런 거였냐? 정수는 편지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4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완전히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리고 민호가 그 남자의 아이라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민호는 여전히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며 쌓아온 정이 있었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봐야 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민호를 보며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평소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간병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다.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민호가 정수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내가 다쳐서 걱정이 좀 됐을 뿐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수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정수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혈연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다시 영희의 물건들을 뒤져봤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다.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영희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호를 임신했던 시기의 기록들을 찾아 읽어봤다. 오늘 임신 확인을 받았다.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다. 정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미안해, 정수야.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 정수는 다이어리를 놓고 주저앉았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졌다. 영희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민호는 그 남자의 아이였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다. 40년 넘게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내의 배신, 그리고 아들의 정체성.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보자.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해시태그 5장. 다음 날 오전 정수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 문의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으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했다. 민호가 태어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민호는 일주일 후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있었다. 정수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집이 그리웠어요. 민호는 자신의 방에 누우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수는 아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민호의 방을 정리해주면서 오래된 서류들을 발견했다. 민호의 출생신고서, 예방접종 기록, 학교 서류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다른 의혹이 생겼다. 출생신고서를 보니 민호의 출생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정수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시간이었다. 분명 새벽에 태어났다고 기억하는데 오후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도 거짓이었나? 정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다른 내용들도 기억과 조금씩 달랐다. 출생병원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다. 정수는 인터넷에서 그 병원을 검색해봤다.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병원이었다. 기록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며칠 후 정수는 용기를 내어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다. 민호에게는 건강검진이라고 말하고 함께 병원에 갔다. 아버지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응, 우리 둘 다 건강 체크 좀 해보자. 검사를 받으면서 정수는 긴장했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는 민호와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다.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영희의 흔적을 더 찾아봤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였다.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영희가 생전에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하나 찾았다. 편지를 열어보니 영희가 누군가에게 쓴 편지의 초안이었다. 하지만 보내지 않고 간직하고 있던 것 같았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를 보면 자꾸 당신이 생각나요. 정수는 좋은 사람이지만 미안해요. 모든 것이 미안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영희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다. 40년 넘게 속고 살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다. 결과는 99.9% 확실합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다. 확실한 거죠?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정수는 멍한 상태였다. 40년 넘게 아들로 여겨온 민호가 정말 남의 자식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일까? 해가 지고 있었다. 정수의 마음도 그 석양처럼 어두워져 갔다. 6장.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수는 그동안 민호를 피하며 지냈다. 함께 있으면 자꾸 복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러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예전과 달리 말수도 줄고 표정도 어두워진 정수를 보며 불안해했다. 별일 없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민호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다. 그날 밤 정수는 홀로 술을 마셨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술이 취하자 40년 넘는 기억들이 떠올랐다. 민호의 첫걸음마를 가르쳐준 일,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준 일, 학교 운동회에서 응원해준 일, 대학 입학 때 함께 기뻐했던 일, 모든 것이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아프기만 했다.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아이를 위해 보낸 시간들. 내가 뭘 한 거지?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40년 넘게 속고 살았다는 것이 분했다. 영희에 대한 배신감도 컸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아픈 정수를 민호가 걱정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호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면서 정수는 더욱 괴로워졌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정수는 영희의 무덤을 찾았다. 혼자 있고 싶을 때마다 가는 곳이었다. 묘비 앞에 앉아 영희에게 말을 걸었다. 영희야, 왜 말하지 않았니? 왜 나를 속이고 살았니? 민호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왜 숨겼니? 바람만이 정수의 물음에 답할 뿐이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잘못이 없잖아.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수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영희가 대답해 주기를 바랐지만 침묵만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민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녁 같이 드셔요. 예전 같으면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복잡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 아팠다. 식사 중에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젓가락을 놓았다. 순수한 민호의 눈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럼 왜 이러세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잔혹했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괴로웠다. 그날 밤 정수는 민호의 방 앞을 서성였다. 안에서는 민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요즘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불안이 느껴졌다. 정수는 자신 때문에 민호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정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민호와 진솔한 대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민호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정수는 영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영희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영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미소로. 7장.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수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민호는 텔레비전을 끄고 정수 옆에 앉았다. 정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정말?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래요.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살아갈 힘이 생겨요. 정수는 민호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괴로워졌다. 이런 아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민호야. 정수는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혹시 무슨 걱정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할게요.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정수는 마음이 흔들렸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 그때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 수혈받을 때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정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했다면서요. 그걸 들었니? 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정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민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O형과 AB형은 부자 관계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민호야. 아버지, 저희가 친자가 아닌 거 맞죠?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런 것 같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해줬을 때부터. 민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정수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모르겠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정수는 민호를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가 왜 미안해하세요?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울었다. 40년 넘게 믿어온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민호가 먼저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응.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에요. 정수는 민호를 바라봤다. 혈연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4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은 아버지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다. 민호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제게 진짜 아버지세요.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수는 민호를 꼭 안았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40년 넘게 함께 쌓아온 사랑이 혈연보다 더 소중했다. 고맙다, 민호야. 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아들로 여겨주셔서. 부자는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진실은 아팠지만 사랑은 더 깊어졌다. 8장. 그 대화 이후 부자의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며칠 후 민호가 정수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친아버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정말? 네,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찾아보자. 둘은 함께 영희의 흔적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오래된 편지와 다이어리를 통해 단서를 찾아갔다. 편지에 적힌 필체를 분석해보고 영희의 과거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해봤다. 몇 주간의 수소문 끝에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름이 김영진이라는 분인 것 같아요. 영희의 옛 직장 동료가 기억해낸 이름이었다. 당시 영희와 가까웠던 남성 동료의 이름이었다. 정수와 민호는 그 이름으로 더 자세히 알아봤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연락처를 알아냈다. 김영진은 현재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가족이 있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연락해볼까요? 민호가 물었다. 정수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민호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편지를 썼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일주일 후 김영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놀라면서도 만나고 싶다는 답변이었다. 약속된 날 정수와 민호는 함께 만남의 장소로 갔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영진을 만났다. 김영진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민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정말 우리 아이가 맞구나. 김영진은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자신과 닮은 부분들을 발견하며 감격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영진은 민호에게 사과했다. 당시 상황과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했다. 영희와 김영진은 직장 동료로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영진은 이미 약혼자가 있는 상황이었다. 영희도 정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둘의 관계는 잠시였지만 민호가 생겼다. 영희는 김영진에게 말하지 않고 정수와 결혼했다. 김영진도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 영희 씨가 너를 잘 키워달라고 했어. 정수 씨가 좋은 분이니까 맡기겠다고. 김영진의 설명을 들으며 민호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의외로 마음이 편해졌다. 영희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이를 잘 키워줄 사람으로 자신을 믿었던 것이었다. 영희 씨 판단이 맞았어요. 김영진이 정수에게 말했다. 민호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니까요. 그 말에 김영진과 민호 모두 감동했다. 혈연을 뛰어넘는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김영진은 민호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호는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민호는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분이 제 아버지고 저희가 가족이에요. 김영진은 민호의 마음을 이해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호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셔서요. 만약 다른 분이 키우셨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정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앞으로도 쭉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날 저녁 부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을 먹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숨길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정수는 영희의 사진을 바라봤다. 이제는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영희도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었다. 며칠 후 정수와 민호는 영희의 무덤을 찾았다. 함께 꽃을 바치고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가 묘비에 대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저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정수도 마음속으로 영희에게 말했다. 영희야, 이제 이해했어. 내 마음을 알겠어. 바람이 살짝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를 스쳐갔다. 마치 영희가 답하는 것 같았다. 무덤을 나서면서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후련해요. 나도 그래.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정수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영희와 어린 민호, 그리고 젊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 그대로예요. 민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이 사진이 그걸 증명해요. 맞아. 혈연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수는 그동안 혈연에만 매달렸던 자신을 반성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아침 준비를 하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요. 무엇을?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는 거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미 40년 넘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었어. 그렇죠. 앞으로도 쭉 그럴 거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둘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민호의 결혼 이야기, 정수의 건강관리, 함께 여행 갈 곳들. 모든 대화가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진실을 마주한 후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당연하지. 나는 내 아버지니까 내 아이들의 할아버지야. 그때 되면 이 이야기도 해줄까요? 어떤 이야기?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구나. 몇 달 후,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정수는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지. 아버지가 올바르게 키워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했다는 증거였다. 어느 저녁 민호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정수는 반갑게 여자친구를 맞이했다. 밝고 착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아버지처럼 좋은 분을 만났으니 민호가 행복할 거예요. 여자친구의 말에 정수는 기뻤다.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정수는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좋은 사람이구나. 빨리 결혼해라.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할 예정이에요. 당연히 허락하지. 축복한다. 민호의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 정수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역할이 끝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민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결혼식 날, 정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아버지 역할을 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에게 인사하며 정수는 자랑스러웠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었다. 신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사실 민호는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만 40년 넘게 키운 제 아들입니다. 멋진 이야기네요. 진정한 아버지시군요. 그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진정한 아버지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정수는 홀로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민호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호가 정수를 찾아왔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신혼여행 재미있었니? 네, 정말 좋았어요. 아내도 아버지 안부를 물어봤어요. 정수는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아버지, 저희 아이가 생기면 많이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니까. 몇 년 후 정말로 손자가 태어났다. 정수는 생애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되었다. 갓 태어난 손자를 안아보니 감격스러웠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가 말을 배우면서 정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순간 정수는 진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다. 민호도 아버지가 되면서 정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이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요. 정수는 민호가 성숙해진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되면서 더욱 깊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손자가 물어봤다. 할아버지, 아빠는 정말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아이들은 역시 순수했다. 정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 아빠는 할아버지 아들이야. 그런데 왜 닮지 않았어요? 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뭐예요? 사랑이야. 할아버지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게 가족이에요? 맞아.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야. 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도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시간이 흘러 정수는 80세가 되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민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를 젊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정수는 민호에게 말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너 같은 아들을 만나서. 저야말로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혈연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정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정수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 40년 넘게 의심했던 마음도 배신감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순수한 사랑뿐이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혈연이 아닌 아버지이지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 창가로 스며들던 어느 날, 부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다. 40년 넘게 쌓아온 사랑이 말보다 깊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혈연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